한문쌤 환문이가 설명하는 한문. 안녕하세요. 오늘의 학습 주제는 한자의 형성 원리 첫 번째, 그림으로 한자를 만들었어요. 상형과 지사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한자의 형성 원리 중 상형과 지사의 원리를 안다입니다. 한자의 형성 원리에는 상형, 지사, 회의, 형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상형과 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을 보면 따뜻한 음료를 가지고 있는 컵의 모습이고, 두 번째는 자전거를 타는 모습, 세 번째는 산의 모습, 네 번째는 초승달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물을 간단하게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두 번째를 볼까요? 자, 앞으로 직진하는 모습, 오른쪽으로 가는 우회전, 뱅글뱅글 도는 모습. 세 번째, 되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구체적인 사물의 모양은 없지만 우리는 기호화시켜서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려서 한자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려서 만드는 원리 첫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형입니다. 자,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인가요? 예, 맞습니다. 산입니다. 그러면 이 산의 모습이 점점 어떻게 한자의 모습으로 발전하는지 애니메이션으로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변하고 있죠? 점점 변하면서 갑골문에서 전서체의 모습으로 가시고, 그리고 점점 우리가 보는 오늘날의 한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무슨 자입니까? 예, 매산자이죠. 매산자. 자, 첫 번째는 갑골문이었고요. 두 번째가 금문이었고, 세 번째가 전서였고, 그 다음에 예서,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보는 해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형이란 무엇이냐? 본뜰상 모양형자를 씁니다. 즉, 모양을 본뜨다란 뜻입니다. 우리가 상형 문자 많이 얘기하잖아요. 즉, 모양을 본따서 만드는 글자, 모양을 본따서 만든 글자를 상형 문자라고 우리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즉, 사물의 모양을 본따서 만드는 방법이 상형의 원리이고, 이렇게 상형의 원리로 만든 글자를 상형자라고도 합니다. 상형은 사물의 모양을 본떠서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사물의 모습을 보면서 또 발전하는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 뭘까요? 예, 나무지요. 이 나무를 가장 단순하게 갑골문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갑골문에서. 이건 무엇을 표현한 걸까요? 위에서 아래로 그은 획은 줄기지요. 그리고 위에 가지 2개, 밑으로 뿌리 2개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금문에 와서도 비슷하고, 소전에 와서는 둥글게 가지와 뿌리를 표현하였고, 예서에 와서는 위에 획이 휘어졌던 것을 판판하게 피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날의 해서체의 나무목이 만들어졌습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볼까요? 이 그림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눈이지요. 자, 이것을 갑골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였고, 금문에 와서는 눈동자의 점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전서체를 보시면 90도 돌려진 다음에 오늘날의 눈목자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며, 예서에 와서 오늘날의 눈목자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은 눈목자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이것은 무엇인가요? 예, 새 날개인 깃을 얘기하죠. 자, 깃입니다. 갑골문에서는 날개 2개를 양쪽 대칭으로 그리지 않고 한쪽 방향으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금문에 와서는 이것도 돌려졌고요. 그 다음 전서에 와서도 조금 더 문자화 되었고, 예서에 와서 오늘날의 기두의 모습이 보이며, 해서에 와서는 오늘날의 기두자 이렇게 씁니다. 기우자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림 없이 갑골문만 보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 봤던 글자죠? 뭐였죠? 예,
앞다리, 뒷다리, 몸통, 꼬리, 머리였던 네 발 달린 짐승의 코가 긴 동물, 코끼리였죠. 이러한 변화 과정을 걸쳐서 코끼리 상자가 되었던 거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두 번째 글자도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기억나나요? 뭐였나요? 예, 이거는 수레를 위에서 본 모양이라고 했잖아요. 자, 수레 바퀴고요. 수레에 짐 싣는 곳, 수레를 끌고 있는 앞에, 그 다음에 수레 멍에와 끄는 짐승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또 90도 돌렸고요. 전서체에 와서 끄는 부분이 삭제되고 위아래에 이 바퀴 부분은 직선으로 단순화시켜서 오늘날의 차자의 모습을 가집니다. 즉 수레 차자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글자 볼까요?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달입니다. 초승달을 표현한 거예요. 이것이 금문에 와서 이런 모습, 그 다음에 전서에 와서 오늘날의 달월자 모습이 조금 보이죠? 해서에 와서 오늘날의 달월자의 모습이 완성되었습니다. 상형은 모양을 본따서 만드는 원리입니다. 자, 두 번째 지사를 볼까요? 자, 아까 보듯이 직진, 우회전, 회전, 되돌아간다, 유턴. 구체적인 사물은 없습니다. 생각입니다. 추상적인 생각이에요. 이런 거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뭘까요? 밑에는 기준선이고요. 이거는 어떤 사물이 있는 위치를 얘기합니다. 즉, 기준선 위에 점을 찍어서 위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 이거는 그럼 뭘까요? 기준선 아래라는 뜻이죠. 기준선 아래에 점을 찍어서 아래라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자, 이것들의 변화 과정을 보면 윗상자는 기준선 위에, 이것이 좀 모양이 바뀌다가 오늘날의 윗상자의 모습을 가지고요. 아래하는 기준선 아래라는 표현으로 쓰다가 오늘날의 아래하의 모습을 가집니다. 자, 그러면 시사는 무슨 뜻이냐? 가리킬 지자, 일, 사자입니다. 해석하면 어떤 일을 가리킨다는 뜻입니다. 추상적인 생각이나 개념을 점이나 선을 통해서 나타내 글자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치사는 다시 말하면 추상적인 생각이나 개념을 점이나 선으로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을 그림으로 나타낸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거 뭐죠? 아까 나무지요. 나무 이 부분이 어디입니까? 예, 뿌리입니다. 그래서 뿌리에 선을 그어서 뿌리는 근본이 되겠죠. 그래서 근본이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자, 이 글자는 나무의 뿌리 부분을 표현해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근본 본자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이것도 나무네요. 이번에는 나무의 요 위에 부분에 선을 그었어요. 그리고 끝이라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자, 나무의 끝부분이라는 뜻으로 만들어져서 오늘날의 끝 말자가 됩니다. 더 예를 볼까요? 지사는 추상적인 생각이나 개념을 점과 선으로 나타내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자, 이건 뭐예요? 예, 칼이죠, 칼. 칼입니다. 칼은 전서체에서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어디입니까? 칼의 어느 부분입니까? 그쵸, 칼날이죠, 칼날. 그래서 칼의 날에 점으로 표시해서 칼날의 뜻을 나타냈어요. 자, 이런 모습이죠. 칼날 부분이란 뜻입니다. 자, 이것이 점점 발달하여서 오늘날의 칼날 인자가 되었습니다. 지사는 눈에 보이지 않거나 추상적인 개념을 간단한 점과 선으로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한자의 형성 원리 첫 번째, 그림으로 한자를 만드는 원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첫 번째, 상형과 두 번째, 지사를 배웠습니다. 상형은 사물의 모형을 본떠서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산의 모양을 본떠서 매산자, 나무의 모양을 본떠서 나무 목자, 눈의 모양을 본떠서 눈 목자, 새의 깃털, 날개의 모양을 본떠서 기누자. 네 발 달린 짐승 중에 코가 긴 짐승인 코끼리를 본떠서 만든 코끼리 상자, 수레의 위의 모습을 본떠서 만든 수레 차자, 초승달의 모습을 본떠서 만든 달 월자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이지만 즉 추상적인 개념을 그림으로 그려내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예를 든 글자들이 첫 번째로 기준선 위에 있는 것 윗상자, 기준선 아래에 있는 것 아래 하자, 나무의 뿌리 부분을 표현을 해서 근본 본자, 나무의 위에 끝을 표현해서 끝 말자, 칼의 날 부분을 점으로 표현하여 칼날 인자, 하나, 둘, 숫자들도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이죠. 그래서 한일자, 두이자도 지사자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한자 형성 원리 첫 번째, 그림으로 한자를 만드는 원리인 상형과 지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자 형성 원리 두 번째, 회의와 형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문쌤 환문이가 설명하는 한문